안녕하세요. 예산정책처 사회예산 분석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 회계연도 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예산정책처 분석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분석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자치를 실시하도록 중앙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하는 재원으로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는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그 재원은 외국세 총액의 20% 및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통교부금과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 3개의 특별교부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특별교부금의 법정 배분 비율은 국가시책 60%, 지역현안 30%, 재난안전관리 10%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3 회계연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세수 결손에 대응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본예산 75조 7,600억 원 중 약 10조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의견으로는 첫 번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불용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정부가 세수결손 대응을 위한 목적으로 세수 재추계를 통해 10조 원이 넘는 교부금을 미제 배정한 후 불용 처리한 것은 국회의 2013 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시정 요구 사항 및 조치 결과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회는 올해와 같이 세수결손이 발생한 2013 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세수 악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미교부하고 불용 처리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정산규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향후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의 취지대로 추경예산에 의해 증감하거나 결산 결과에 따라 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도에 국세결손이 발생하였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액을 교부 완료하여 시정 요구사항을 조치 완료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약 10조 원이 넘는 대규모의 지방재정교부금을 미교부함으로써 2013 회계연도 국회에서 요구하였던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분석 의견을 말씀드리면 2023 세수 감소 대응책으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방식이 아니라 배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을 불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집행을 초래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에 세수 변동에 따라 보통교부금의 증감이 발생하면 증감액을 학교, 학급, 학생, 측정 단위 수의 비율에 따라 교육청에 배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23년 세수 재추계에 따라 감액된 보통교부금을 본예산에서의 보통교부금 교부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강원의 3개 교육청은 과다 배분된 반면 경남, 경기, 충남 등 13개 교육청은 과소하게 배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이에 대한 조정 요구 등 추가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분석 의견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규정한 특별교부금 배분 비율을 위반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교육부와 재정당국은 세수 감소 대응책으로 대규모의 교부금을 불용 조치하는 과정에서 국가시책 교부금은 본예산 확정 금액을 그대로 교부하였고 그에 반해 지역현안과 재난안전 특별교부금만 감액하여 교부한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특별교부금 배분 비율을 위반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2호에서는 특별교부금 배분 비중을 국가시책 60%, 지역현안 30%, 재난안전관리 10%를 규정하고 있으나 올해 결산 결과 국가시책은 69%, 지역현안은 23%, 재난안전관리 8%의 비율로 교부하였습니다. 특히 교부금 불용 조치에 앞서 국회에서 정한 예산을 연도 중에 대규모로 불용 시 재정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소관부처와 교육청 등과 면밀히 논의를 하지 않은 측면 또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특별관리 교부금의 연도말 교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정부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수시배정 사업으로 운영하던 중 2023년 세수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본 예산만큼 교부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재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1,527억 원을 각각 2023년 11월, 12월에 두 차례 교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은 학생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으로 재해 발생 시 적시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배정 시기를 조절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일반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분석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재정지원 사업은 대학 혁신 지원과 국립대학 육성 사업, 두 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 평균 교육비, 재학생 수 등 공식에 따른 포뮬러 지원 방식으로 대학별로 배분되며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의 신설로 고등교육 예산은 전년 대비 2조 44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의 예산 증액분이 6,139억 원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재정 지원은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기본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되었으며 등록금 동결 규제가 지속됨에 따라 악화된 대학 재정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동사업의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대학 혁신 지원은 4년제 사립대를 대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 회계년도 예산 현액 1조 1,000억 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국립대학 육성 사업은 국립대학 36개 교를 대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 회계년도 예산 현액 4,585억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 대학에 지원된 일반 재정 지원 예산의 증가액이 대학 등록금 규제로 인해 정체되어 있는 대학 수입을 얼마나 보전했는지 살펴보면 전체 대학 기준으로 보면 등록금 인상률 6.6%에 해당하는 수입을 보존해 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등록금 보존율이 지역별 선립 주체별로 3.1%에서 15.9%의 범위에 분포하는 등 급격한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정지원 확대가 경쟁력이 부족한 대학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철저한 성과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대학의 계속된 등록금 동결을 재정으로 보존해야 할 경우 재정 소요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분석입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과 다자녀 장학금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과 연계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가장학금 2유형 사업은 등록금 인하 동결 등 대학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사업의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국가장학금 1유형과 다자녀 장학금의 2023년 예산 현액 3조 6,262억 원 중 3조 5,196억 원을 집행하였고 약 1,000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2023년 예산 현액은 2,100억 원이나 국가장학금 2유형 중 일부 예산을 활용하여 2,35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학자금 지원 구간 상승 등으로 2023년 국가장학금 1유형과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면서 실집행이 감소하고 불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적정 예산 편성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두 번째 분석 의견으로는 2022년부터 국가장학금 1유형의 지원 단가를 인상함에 따라 국가장학금 2유형의 지원 소요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2유형의 지원 대상은 국가장학금 1유형과 동일하게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였으나 교육부는 2022년부터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까지는 확대하는 것으로 사업 지침을 수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등록금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지원 대상 소득 수준을 높인 결과 국가장학금 제도 운영에서 일관성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장학금 제도의 취지가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과 연계하여 8구간까지 차등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장학금 2유형의 지원 대상자도 국가장학금 1유형과 일관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학연금 퇴직수당급여 부담금 분석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은 4대 공적연금의 하나로 사립학교 교직원 및 대학 부속 병원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역연금 제도로 1975년에 도입되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사학연금의 가입자 수는 33.4만 명이고 수급자 수는 11.5만 명입니다. 사학연금 퇴직수당 급여 부담금 사업은 사학연금 퇴직수당 급여 지급을 위한 비용을 사학연금공단, 학교경영기관 및 국가가 각각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사학연금 기금 수입으로 수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학연금공단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중 236억 3천만 원을 정액으로 매년 부담 중이며 2023년 말 기준 누적 공단 부담금은 7,561억 7천만 원입니다. 이는 퇴직수당 지급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주인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나 퇴직수당 제도 도입 초기 학교법인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공단과 국가가 부담하기로 하였던 것에서 비롯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예외적 일시적 조치로 함께 도입된 공무원연금 퇴직수당급여의 경우 초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비용 일부를 부담하였으나 1996년 이후 사용자가 전액 부담 중에 있습니다.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은 결국 가입자의 납입금을 재원으로 하므로 가입자가 본인의 퇴직수당 일부를 부담하는 결과가 되어 사용주 부담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공단이 여전히 퇴직수당 일부를 부담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적절한 부담률을 설정해야 하며 30년 이상 동일한 액수의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학연금은 사용주 부담의 원칙, 학교 경영기관 및 사학연금 기금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단의 퇴직수당 비용의 부담의 지속 여부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사립대학 병원 직원은 대학 교직원이므로 퇴직수당 비용의 40%는 학교 경영기관, 60%는 국가가 부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에 대한 국고 지원의 취지는 공교육 기능 수행에 따른 공공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교육 기능을 하지 않는 대학병원 직원에 대해서도 국고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국립대학병원 직원의 퇴직수당 비용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형평성 문제 역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학병원 직원이 가입자 퇴직자 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역시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학연금은 사립대학병원 직원에 대한 국고 지원 여부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분석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